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연금개혁이 처한 현실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사실상 좌초되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정치적 관심과 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라고 설명했고, 국민연금 개정안을 보면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야 의원을 만나 빠른 시일 내에 연금 개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면서 금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희망적인 발표와는 달리 최근 계엄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회에서 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2025년 조기 대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 등 선거 일정이 잇따라 예정되어 있어 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민감한 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 내용입니다. 첫째, 기초연금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2025년 기초연금은 작년 대비 2.3% 인상된 34만 2,510원인데요. 작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연금 개혁안은 2026년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둘째,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들이 해마다 늘어서 최근 10년 사이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고, 해외의 재산과 소득에 대한 파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내 거주 요건, 해외 소득, 재산의 신고 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단계적 개선한다. 그동안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서 생계급여에서 100% 감액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 내용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가 된 뒤 26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는 보험료율을 13%까지 4% 인상하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50대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인데요.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는 데다가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둘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의 유지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은퇴 전 평균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서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년 기준 42%에서
더 이상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의 연장입니다. 현재 18세에서 59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으로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최소 10년을 가입해야 국민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대다수의 연금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도 함께 올려서 보험료 종료 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일치시킨 터라 우리나라도 의무가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시되어 왔고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이번 의무가입 연령 44세 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 상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은 예산 심의에다 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친 데다 최근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놓고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이견을 좁힐 논의의 장조차 마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연금개혁은 동력을 잃어버렸고 연금개혁을 위한 법 개정안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연금개혁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 관련 논의도 후순위로 밀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를 돌파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의 속도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져서 25년 뒤인 2050년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거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2027년엔 1223만 명으로 작년 651만 명 대비 약 2배까지 늘어나게 되면 재정 지출도 217조 원까지 증가하게 되고 이 때문에 미래 세대의 재정 지출 부담을 고려한다면 노인 가구 중 취약층만 집중 지원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추진 계획에는 구조개혁과 취약층 선별 지원안이 모두 빠져있는 것을 보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포함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의무가입 기간 등의 연금개혁은 향후 정권의 향방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민주당과 선택적 복지를 주장해온 국민의힘, 이제 어르신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연금제도가 하루빨리 시정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